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전해주세요.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4월 초지 않습니까? 4월 초.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1, 4분기 여러 가지 수치,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 4분기 때 과연 고용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팬데믹 이후 우리가 계속 가져왔던 일손이 부족하면서 1, 4분기 얘기부터 합시다. 자, 2022년 1, 4분기에 3개월 동안이죠. 1월부터 3월까지 170만 개 일자리가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170만 명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다시. 네.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일자리 상태가. 이 3.6%라는 거는 팬데믹 전에 3.5%였대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팬데믹 전으로 돌아간 거죠. 일자리 수로 보면은. 그리고 이 기록은 1969년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이렇게 뭐 피부에 와닿질 않죠. 뭐 지금 그렇게 그럼 경제가 좋단 말인가? 이런 생각은 또 안 들잖아요. 그렇죠. 미안하죠. 예. 근데 수치를 보면은 거의 완전 고용 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 역사 중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때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이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다시피 이거는 이제 포스터스 데일리 데모크렛, 이 뉴잉글랜드 쪽, 뉴햄프셔, 메인 뭐 이쪽에 이제 한 신문인데 요 사진에 나오는 이 레스토랑 있죠? 이게 이제 씨푸드 레스토랑이에요. 생선, 뭐 연어, 뭐 조개 이런 거 해가지고 제공하는 그 씨푸드 레스토랑인데 제이 맥쉘이라는 이제 이 씨푸드 레스토랑 체인점의 주인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포스터스 데일리 데모크래시라는 이 조간 신문하고. 그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현재 주 5일 영업을 한대요. 그전에는 주 7일 하다가.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결국 그 중요한 부분에 한 7명 정도 그 사람들이 돌아왔대요. 일하러. 그래서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이제는 마치 팬데믹 전으로 가는 그런 기분이 든대요. 그런 기분이. 그리고 5월 초쯤 되면 그전처럼 주 7일 영업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 자기 생각에는 아직도 부족하긴 하다 사람이. 그런데 임금이 벌써 거의 1년 사이에 15% 이상 준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각 맞아요. 뭐 최저임금이 네. 시간당 15불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뭐 이런 거에 힘입어서 결국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게 자기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여기가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사우스 다코다의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뉴잉글랜드 지역의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시간이.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제2곡선이라는 거 있어요. 항상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났을 때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가속도 관성 때문에 뭐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그 J가 뭐 J 이렇게 막 금방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J 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 네.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수필집이 있어요. 유년기의 수필집.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마치 이 제목을 연상시키듯이 그러면 그 많던 노동인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의문되지 않았어요?
궁금해요. 아니 다들 그러니까 어디로 대충은 알잖아요. 갔길래. 아마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하러 안 오나 보다. 뭐 네. 아파서 안 오나 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이 오늘 나왔어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어 이 뭐예요? 젊은 층과 노년층이 달라요. 젊은 노동 인구는 아파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젊은 층이니까 육아를 맞지 않습니까? 30대 뭐 20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네. 육아 때문에 아기를 봐줄 수 없으니까 도저히 일하러 못 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업에 전념해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팬데믹 때 공부를 더 음. 해서 실력을 더 쌓자든가, 그다음에 다른 산업 분야로 또 옮겨간다든가, 이런 이유로 젊은 층들이 노동 현장에서 떠난 거죠. 그런데 노년 인구 60세에서 64세 이 노동 인구가 사실은 급격히 사라졌대요. 이 팬데믹 이후로. 어. 이분들은 진짜 떠나버렸어요, 다. 파만 왜냐면 그냥 이제 그만 일해야 되겠다. 지금 이 팬데믹 괜히 가서 일하다가 더 큰 일 생기면 뭐 말짱 도루묵이고, 차라리 어차피 은퇴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 차에 은퇴를 해버리자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냥 은퇴하고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 신청하고 그러고 아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상당히 젊은 층들은 그런 이유로 일자리를 떠나고, 정말 많은 그 60세에서 64세 상당 노동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은 정말로 떠나버린 거예요. 노동 현장을. 예,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손 부족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현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일자리가 서서히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거라는 지금 신호가 자꾸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직 똑같습니다. 우리 특히 자영업,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손 부족은 아직도 뭐 전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얘기 나온 김에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랄리 지역에 사시는 분 중에서 일을 하시고 싶은 분은 일자리를 제가 막 얼마든지 소개해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물론 누구나 일자리 소개해 줄 수 있는 상태겠죠. 제가 1990년대 말에 시애틀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혼자 있을 때, 그 당시 룸메이트를 해가지고 방을 하나씩 써가면서 돈을 모아서 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제 룸메이트 했던 분이 저보다 한 10여 세가 많은 전직 그 양산인가 어디서 경찰 출신인데, 경찰직을 그만두고 뭐 요리 같은 거 배우는 쪽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미국에 오셨던 분이랑 저랑 룸메이트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분이 몸이 정말 좋아요. 정말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뭐 자기가 현직 경찰에 있을 때는 불독이었대요. 근데 정말 인상도 잘생기시고 몸이 정말 좋은데, 정말 승질을 내면은 아주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운동해요. 하면서도. 근데 이분이 뭐 했냐? 그때 그 시애틀 지역에 있으면서 새벽 5시부터 그 튀김 가게에 나가가지고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튀김하고 왔어요. 오. 그래가지고 막 거의 진 다 빠져가지고 집에 오면 저보고 어깨와 무릎을 질겅질겅 밟아달라고 막 그랬어요. 너무 어렵다고 매일 그랬어요. 그러고 막 손에 쥔 것이 뭐 그 당시 뭐 그냥 몇백 불이에요. 간신히 많은 돈도 아니에요. 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은 너무 달라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지역, 채플 지역 또 유학하러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죠. 친지 지인들 유학 오면은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학비 대리야 막 돈이 없어가지고 뭐 캔 사다 먹고, 남편이 공부하면 부인은 막 어디 가서 막 별일이라도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옛날에 맞아요. 유학생들 자신도 접시 닦고 그랬잖아요. 우리 선배님, 그럼요. 선배님들 얘기 들으면. 네. 그런 거 비교해서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랄리나 이런 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일손 부족해 하면은
그럼 주변에 많은 그 유학생 부부나 뭐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막 달려와서 일을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와요. 전혀. 근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자금이 이제는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건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2주 전에 제가 랄리 한가운데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 한번 가봤거든요. 아주 일자리도 깨끗하고 주정부가 관리하는 건물이라 그런지 아주 깨끗해요. 뭐 햄버거도 파시고 또 우리 전통 뻥튀기도 팔고 오징어 게임에는 달고나도 팔고 어머, 이러시는데 어머. 일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한국 분이 음. 누구라도 오시면 제일 쉬운 일, 뭐 캐시 찍는 거, 뭐 잠깐만 치워주는 거 이런 걸 하면서도 뭐 보통 사람들이 받는 거 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도 조금 일하다가 안 오신대요. 어. 일하는 환경도 좋고 어렵지도 않고 충분히 임금을 주는데도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랄리 쪽에서 건물 세우는 일, 기둥 세우는 일 한대요. 기둥 세우는 일. 그 기둥을 잡아서 세우고 뭐 레일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하나 세우는데 한 20불이고 아무것도 기술이 없어도 하루 일하면 초보자도 10개는 세운대요. 아무리 초보자도. 그러면 하루 200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조금 잘하면 20개를 세운답니다. 20개. 조금 눈썰미 있고 일이 빠르시면은. 그럼 400불 버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리고 무슨 그럼 뭐 많이 벌죠. 무슨 자격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일당 400불 그냥 가서 아무 경험도 없이 가가지고 막 벌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저라면은 막 가겠어요. 저 같으면. 옛날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그때 후배네 그 조그만 그 창고에서 일하는데 2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하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그런 어떤 날은 그냥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아까 제2곡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계속 일손 부족 현상이 나고 뭐 임금이 올라가고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제는 일자리 달라고 아우성 칠 날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혹시 일할 수 있는 어떤 건강이 되신다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일자리 찾아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강하게 권고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 들으시고 그렇게 일자리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정말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지금은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본인들이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어디 문만 두드리면 어서 오십시오 와서 일해 주세요 막 듬뿍듬뿍 드릴게요. 일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건 많습니다. 막 이런 경우가 양말로 천지빛깔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노동시장 얘기 이렇게 마치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부르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노래 5개 이것도 또 다음 주로 다시 연기해야 되겠어요. 야, 이상 272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